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장 마감 복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 만드는 게 좀 늦어졌어요. 지금 거의 한 5시인데요. 장 끝나고 거의 바로 이제 보통 복귀하고 이제 만들거든요, 영상을. 근데 오늘은 좀 늦어진 게 시장을 조금 분석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시장 전체적인 데에서.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 드리진 않잖아요. 뭐 분석 자체를. 예. 산업과 이제 업종 그리고 주도주 종목 관점으로 보통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테슬라 쪽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죠. 예. 글로벌 주도주로 우뚝 올라서 있는데요. 테슬라가 작년만 하더라도 뭐 주가가 200달러 주당 200달러 밑에서 계속 맴돌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어마어마했죠. 예. 재무제표 재무 가지고 이제 계속 태클을 걸었고 생산량 부분이 굉장히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공매도 완전 다 박살이 났죠. 예. 뭐 한 5주 동안 10조 손실 보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주당 한 1000불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테슬라의 공매도 전쟁을 보면 이제 셀트리온 공매도 2.8조의 어떤 향배가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혁신 성장주들 이제 버블이 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잖아요. 혹은 이제 초기 산업의 어떤 성장 주도주들을 실패할 수도 있다. 예,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많이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들이 오히려 이제 어, 지게 된다면 이 손실은 무제한이 되죠. 예, 이익은 제한되지만 손실은 무제한이에요. 예, 이 공매도라는 게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하는 베팅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테슬라의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서 셀트리온 어떤 향배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어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1.9% 정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 좀 더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 특별한 어떤 원인이 있을까 싶은데 일단 수급적으로도 오늘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예.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죠. 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뭐 합쳐서 한 5천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요. 음, 외국인도 이제 뭐 양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했고요. 한 3천억 정도. 개인이 역시나 거의 8천억 순매수를 했죠. 음, 그래서 역시나 개인의 수급이 오늘도 물량들을 다 받아주는 그런 형태였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선물이 장중 내내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막판에 선물을 확 걷어들이더라고요. 외국인이. 예.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선물도 많이 회복했어요. 아까 이제 플러스던데 지금은 거의 보합 정도 같은데 그러니까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았죠.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상당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특정 업종, 뭐 셀트리온이 이제 셀트리온 뭐 그룹주, 뭐 바이오뿐이 아니라 뭐 다른 업종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SK 정도 빼고 뭐 다 빠졌죠. 예. 그 폭 자체가 한 1에서 한 3% 내외 정도? 예. 삼성과 헤닉스도 한 1%, 삼성바이오가 한 3%, 네이버가 1.8%, 셀트론이 이제 그나마 오늘 강력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장중 내내 플러스였다가 막판에 툭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따 이제 짚어볼 거고요. 음, 전기차 섹터도 한 2% 내외 정도, 카카오도 한 2.5% 조정받았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조정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업종에 이제 분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듬성듬성 플러스들이 좀 있죠. 예. 오늘 이제 SK 케미칼이 좀 많이 급등했죠. 예. 20% 이상 급등하면서 SK 케미칼이 시장을 좀 뭐랄까 반짝여주는 그런 흐름
SK케미칼 한번 볼까요? 이게 SK 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이번 주에 상장하는 것 때문에. 네,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자회사가 이제 백신 개발하는 거 그런 거. 네. SK 바이오팜으로 좀 보여줘요. 네. 그렇게 이제 뉴스에서도 분석한 것 같고. 그래서 요 종목 정도 빼고는 뭐 특징적인 어떤 흐름은 없었던 것 같고요. 5G 종목들이 조금 플러스권 보이는 종목도 있었는데 워낙 그쪽은 이제 니치 마켓 정도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좀 올라가는 약간 좀 그런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약간 주도 업종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니치 마켓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 좀 조정 흐름을 보였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요. 지금 6월 한 달 동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만큼 한 달 정도를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어떤 마무리 국면이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쌓아나가고 있다.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받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도 보시면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6월 한 달 동안 조정이었죠. 네,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 어느 정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글로벌 증시 동향에 또 이제 발맞춰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강세장의 패턴이 끝나거나 이제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조정의 패턴이에요. 예,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 좀 자세히 한번 제가 정리한 거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시장, 글로벌 시장이 조금 출렁이고, 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한번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항상 업종이나 종목 위주, 셀트론 그룹주 위주로 분석했는데, 오늘은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신흥국 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재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1,000만 명이 돌파했어요. 1,000만 명. 예. 확진자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000명 수준 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실감이 안 되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 봉쇄, 그리고 이제 뭐 소비 회복, 경제 회복에 대한 지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증시 약세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예, 지수는 이제 지난 3월에 이제 저점을 찍었죠. 예, 저점을 찍고 경제 성장률의 어떤 부분은 지표 부분은 4월 달에 이제 저점을 좀 찍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2분기가 실물 경제 지표의 어떤 이제 최악이다. 예, 뭐 그런 어떤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장률 그리고 이제 최악의 어떤 일로가 요때 좀 찍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생산 쪽은 정상화의 어떤 단계로 좀 가는 과정이죠. 공장이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왜냐면 경제 봉쇄가 풀린 지역이 많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미국의 소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경기에. 미국이 소비를 해줘야, 다른 나라 공장들이 돌아가고, 물건이 그쪽으로 가서 전 세계 경제라는 어떤 동맥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는 게 이제 글로벌 경제 흐름인데, 이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일로를 지금 걷고 있잖아요. 다시 4만 명씩, 하루에 4만 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이제 인구가 이제 많기도 하지만 3억 명이 넘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인데, 예, 그걸 한 4배 뛰어넘는 수준이 하루에 늘어난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제 코로나 요게 이제 예상보다 좀 소비 회복을 좀 더디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충격을 좀 주는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증시라는 건요, 이미 이제 최악의 어떤 시장 참여자의 공포 심리 또 이제 불확실성은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이제 2차 팬데믹, 2차 재유행이 이게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증시 입장에서는 3월과 같은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으니까 막 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막 공포심이 막 계속 증대되는, 모르면 그 공포심의 크기는 무한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대급의 단기간에 폭락을 한 거고, 아무도 정말 예상 못한. 근데 이번에는 뭐 뉴스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2차 팬데믹, 2차 팬데믹, 또 거기에 어떤 피해를 입고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화 돼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폭락은 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돼요. 증시라는 게 그런 성격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팬데믹 우려에 따라서 증시의 더블 딥을 예상하는 전문가 집단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코로나19의 이제 충격을 대부분 회복했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 실적의 이제 하향 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가가 조금 너무 빨리 상승했다는 심리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야, 이 경제 안 좋은데 이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관망하고 보고 있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너무 빨리 상승했는데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수급을 바로 이끌어주긴 좀 어려운 거죠. 조금 조정받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생기면 또 이제 막 불어닥치는 수급이 또 이제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증시라는 거는 이런 어떤 심리들이 좀 강세장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6월달 이 한 달 동안의 어떤 지속적인 이 조정 흐름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코스피 코스닥 6월 동안 조정이었죠? 오르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시장을 이끈 주도 트로이카 업종의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이제 그 기술출 재료가 나오고 나서 지금 꺾였잖아요. 그날 음봉으로. 그때 이제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 빼고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대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봉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전체적인 어떤 조정을 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LG화학, 삼성에스타 이런 것들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과대 이격. 그래서 이제 이격을 좀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주도주들이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인다면 시장 전체적으로도 쉬어감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강세장 속에서, 이런 강세장의 흐름 속에서 이런 어떤 조정의 흐름이 이렇게 한 몇 주간 지속되는 흐름이 나오면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주도 업종보다는 다른 틈새 테마나 업종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높아져요. 예. 최근에 뭐 테마, 그리고 이제 5G 업종도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주도하는 그런 어떤 업종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갑자기 막 팍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중소형주로 많이 돌아서요. 중소형주들이 쉽게 급등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조그만 기업들이 막 순식간에 막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SC 평가정보, 뭐 YG 플러스, 뭐 SK 케미칼도 이제 뭐 한 20% 급등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다 수출하면서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덧글을 이제 보여드린 분 계셨죠? 이제 그분 다시 성함을 언급드리긴 좀 이제 그렇지만 셀트리온 그룹주가 조금 쉬다 보니까 다른 어떤 테마주로 갔다가 좀 손실이 크게 이제 입으셨던 그런 분이 제가 한번 이제 읽어드렸잖아요, 덧글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심리가 좀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런 쪽은 반짝 상승 그리고 이제 고점 물량 털이 패턴이 많다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일반적인 심리는요, 이익은 짧게 실현하고 손실은 원금이 올 때까지 미실현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일반적이죠. 음. 강세장에서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정말 아쉽고, 예, 그런 부분은 이런 조정기에, 지금 같은 이런 조정기에 빨리 이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사실은 뭐 지금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지금은, 예, 뭐랄까, 절반도 안 온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기간이, 지금과 같은 시장이 이런 구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그 인내심을, 예, 한계를 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요, 지금 시장은 각국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렇지만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추경 대규모로 역대급으로 하면서 그냥 막 끝까지 막 밀어붙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역대급 1%, 0% 금리.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각국이 뭐 거의 제로 금리, 선진국들은 그렇고 신흥국들도 사상 역대급의 저금리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예. 신흥국들, 중국,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브라질, 인도, 러시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버블이에요. 예. 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증시의 어떤 폭등을 만드는 그런 구간대로 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제가 본 지금 글로벌 어떤 경제 어떤 상황, 증시의 상황은 이걸로 간다고 좀 보여져요.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걸러서 들으십시오. 예, 그냥 신박사의 시장 체크, 신박사의 생각.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제가 고민을 했다 했잖아요. 음.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금융 시스템의 마비와 신용 경색으로 확대되지 않았죠. 이게 지난 IMF 때, 2000년도 이제 버블 때, 예, 이때랑 2008년도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랑 다른 점이죠. 예. 그러니까 금방 V자로 회복을 해서 간 거예요. 금융 시스템이 괜찮으니까 기업들의 신용 경색이 발생해가지고 막 큰 기업이 막 파산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IMF 때는 뭐 대우그룹이 막 파산하고 2008년도에는 대형 금융사가 파산하고 하니까 그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V자로 그냥 반등해서 바로 강세장으로 진입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풍부한 개인 자금이 대기하고 있어서 싸지면 사겠다는 수급이, 예, 우호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고객예탁금 뭐 MMF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100조 정도 되고요. 10조 규모의 증권 안정 펀드가 또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탐욕에 휩싸여서 묻지마 증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고점이에요. 예. 우리가 증시의 고점은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주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고점도 아니고 불안해할 만한 그런 탐욕의 구간, 천정 패턴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뭐 한국 같은 이런 신흥국들이 초저금리, 역대급의 초저금리 상황이 되면서 이 선진국 증시가 쉬는 흐름 속에서 이런 증시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버블 양세, 강세장의 어떤 큰 어떤 상승 구간을 만들기 위한 어떤 돌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들이 엄청난 초저금리 상황을 만들고 있고 유동성을 풀고 있고 정책적인 어떤 굉장한 어떤 재정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 뭐랄까 확진자가 조금 둔화되면서 증가가 둔화되면서 이제 좀 최악을 지났다는 그런 인식들이 퍼지게 되면 증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국가들을 이제 하반기는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중국 상해 지수를 한번 좀 볼게요. 중국 상해 증시 주간 차트예요. 보시면 아니 미국 증시가 이 기간 동안 예? 이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중국은 너무 2015년도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계속 꺾였어요.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활개를 펼칠 그런 구간대에 진입했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포인트로도 그래요. 2006년도, 7년도 이제 그 올림픽을 앞두고서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면서 세계 공장과 인프라 투자로 엄청난 상승기를 펼쳤던 중국 상해 증시 바로 꺼졌죠. 예. 그리고 한 몇 년인가요? 한 5년 정도 하락 횡보권을 거치고 다시 소비 대국으로서의 어떤 날개를 펼치면서 우리나라도 이때 엄청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상해 증시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 하죠. 예. 이제 동행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도 엄청난 큰 우리나라가 이때 우리나라 중국과 함께 철강, 화학, 조선 엄청났죠. 그리고 이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라든지 소비 업종이 굉장히 폭등했거든요. 우리나라는 화장품, 제약바이오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면세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쭉 빠지고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겪었는데요. 이제 중국 증시에 또 5년 지났죠. 보세요. 여기도 이제 한 5년 하락 회복 보였죠. 지금도 보시면 요때 대비해서 2015년이잖아요. 2020년이죠. 5년입니다. 그렇죠. 이제 중국도 대폭발을 할 수 있는 구간대에 들어오고 있어요. 역시 주도 업종은 같을 거예요.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그동안 잘 드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제가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5년. 5년.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볼까요? 특히 중국이 역대 최저 금리를 바탕으로 지금 3.8%인가? 그러니까 역대 최저 금리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푼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부양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환경이 갖춰짐에 따라서 신흥국 장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움직이면 우리나라가 진짜 폭발할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폭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중국이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펼칠 때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왜냐면 중국과 거의 밀접한 어떤 업종들, 경제와 밀접한 업종들이 이제 질비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저는 국내 코스닥 지수 자체, 코스닥에 있는 뭐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대시세가 펼쳐질 걸로 저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전략을 짜서 그 관련된 종목 핵심주를 편입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전 세계 이렇게 같이 동조화 되는 건데 중국이 이제
예, 움직이기 시작할 걸로 좀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과 같이 쉬어가고 있는 이 구간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흔들리지 마.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고수하고 있는 이 전략 자체에서 흔들리면 굉장한 이 버블 장세로 돌입하는 역대급의 어떤 장세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하차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패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과거에 이제 2015년도, 14년도, 15년도 그때 이제 화장품 업종이 이제 주도 업종이었잖아요. 바이오도 그렇지만 그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주도주였어요. 당연하죠. 뭐 지금은 뭐 셀트리온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시장의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가다가 조정을 받아요. 당연히 주도주. 예, 이렇게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조정을 받죠. 하지만 이런 주도주가 결국은 다시 또 시장을 이끌어가고 예, 정별로 확 펼쳐져 있어요. 지금 정별로 쫙 펼쳐져 있죠. 이게 단기간에 무너질 수도 없어요. 예, 실적과 트렌드를 등에 업고 있잖아요. 시장 강세지, 거기에 시장 강세를 이끄는 주도 업종이지, 그 주도 업종 안에서 대장주지,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대장주지, 세 가지가 다 들어가죠. 그럼 이런 건 조정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상당 기간 이거는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천장 패턴을 여러 번 찍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사이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정도 와가지고 조정받고 있는데 예?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서 하차한다. 이걸 놓치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았고 예. 다 이런 걸 다 발라먹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아 시장의 강세장이 펼쳐졌을 때 주도 업종 내에서 대장주군을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겠구나를 이제 좀 기준을 확실히 만든 거죠. 음, 아셨죠? 그래서 주식을 시작한 지 별로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거를 한번 좀 피드백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학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투자의 어떤 기준들을 이제 만들어 나간 거거든요. 결국은 과거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뭐, 예? 뭐 완벽한 돈 버는 기준과 법칙을 가지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 높은 어떤 전략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걸러진 그런 어떤 방식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테슬라와 공매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해요. 결국은 제가 볼 땐 테슬라의 미래가요. 예, 테슬라의 미래가 이제 셀트리온의 미래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테슬라의 미래가 결국은 예, 셀트리온의 이제 미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 오던 건데, 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앨런 머스크죠, 테슬라의 이제. 예, 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이제 공장 이제 가동 스타트 하면서 예, 기쁨에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예. 어, 이분이 이제 왜 이렇게 춤추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이렇죠. 이제 불과 1년 전만 해도 보십시오. 최저가가 예? 최저가가 주당 176불까지 내려갔던 기업이에요. 그게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한번 $1000 근방까지 갔다가 지금
예, 1000달러 돌파를 해서 약간 조정받는 구간에 있죠. 음. 이 기업이 그냥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시선은 이 플랫폼 기업이죠.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이 예? iOS라는 이제 OS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스마트폰의 어떤 시장을. 예. 그래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대항마가 이제 안드로이드가 탄생한 건데 결국은 그 혁신적인 자율주행 어떤 플랫폼의 그 소프트웨어 OS를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스페이스 A나 뭐 그런 것들까지 관계서로 편입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사실 어떤 지표를 갖다 대도 이제 버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200불 이하로 떨어지면서 공매도의 어떤 폭격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그런 어떤 공매도로 이제 점철된 그런 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셀트론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그게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원활하게 이제 생산량을 보이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는 중국에서 대량 양산을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기업이 이제 대량 양산하는 게 가장 이 내연기관 차에 있어서는 이제 두려운 어떤 포인트였죠. 예. 그 부분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지금 공매도 청산과 함께 주가 상승이 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요. 테슬라 공매도 세력의 참패. 지난 2월 달에 이제 기사입니다. 5주 만에 10조 손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론에도 공매도가 한 2.8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 2배가 튀어버리면 그대로 거의 3조를 지금 수준에서 청산하지 않으면 3조를 그대로 손실을 보는데 그게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점은 우리가 그 주식은 아무리 손실이 나도 마이너스 100%잖아요. 상패가 되더라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손실 나는 거죠, 다. 1억을 들고 있는데 이게 상패돼가지고 그냥 다 날라갔다 하면 마이너스 100%죠. 근데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주가가 어디 뭐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무한정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 공매도 세력도 참다 못 참다 청산 들어가면서 그게 주가를 더 올려친 거죠. 예. 테슬라가 지금 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글로벌 지금 단연 최고의 주도주잖아요. 그쵸? 어디까지 혁신을 해나갈지 모르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5주 만에 이제 10조인데 앞으로 뭐 공매도 물량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더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앨런 머스크도 그동안 뭐 트위터나 뭐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보시면 공매도 세력은 가치 파괴자들 이들의 단기 매매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시킬 거다 해가지고 이제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 할 거다 해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폭등시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행동들도 했죠. 근데 결국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 성장이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완벽하게 가장 확실하게 이제 공매도 세력을 죽이는 거는 기업의 성장 가치가 시장에서 용인하는 거예요. 셀트론이 오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 테슬라의 어떤 또 다른 사례가 이 셀트론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양 산업이라든지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서 경쟁력을 상실한 어떤 업종의 그런 기업이 공매도가 많으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아니 전 세계 바이오 뭐 시밀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실적이 굉장히 폭발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실적 폭발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이 질비해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축에 드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축에 드는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거의 3조에 가까운 공매도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사실 미친 거죠. 예, 미친 거죠. 테슬라에 들어있는 공매도랑 다른 게 아니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느긋할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은 굉장히 발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물며 이게 이제 그들 개인 자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공매도라는 거는 이게 담보 부족이 계속 올라갈수록 걸려버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대출, 신용, 이런 미수, 이런 것들이 반대매매가 나가듯이, 그냥 이제 시장가로 그냥 위로 쳐서 그냥 청산돼 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게 폭발적인 어떤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 하나 더 보면요. 아까 이제 앨런 머스크가 막 춤을 추고 있었죠.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이제 월급을 받지 않아요. 시총이 어느 수준 도달하면 성과급을 얼마 받고, 이런 걸로 이제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1,000억 달러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 기간 이제 조건에 부합되는 기간 동안 유지하게 되면 성과급을 4천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일견 좀 이해가 되죠. 이분이 돈을 더 벌어가지고 뭐가 더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주가도 올라, 그동안 골머리 썩던 공매도 세력들까지 완전 몰살시켜버려.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이 표정이 서정진 회장의 표정이 됐으면 아주 좋겠네요, 정말. 그래서 테슬라를 보면 이제 셀트론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램시마 SC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에서 이 셀트론의 이제 본업, 램시마 SC든 트룩시마든 이런 모멘텀, 점유율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의 어떤 현황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굉장한 어떤 우리가 예상 못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진단키트 공급에 37조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더 모금을 해라.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이 4조 원에 불과하다. 33조가 더 필요하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여기에 쏟아붓고 있고, 쏟아붓게 될 거고, 전 세계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셀트리온의 가장 핵심 화두도 결국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공매도 세력의 자멸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망할 것도 없고요. 시장 대비 좀 잘 방어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편안하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한 건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영상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신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